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올해 시험 기본적인 총평부터 한번 해보면요. 지적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2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 약 12번 문제가 여러분이 아마 풀기에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까다롭다기보다는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마지막 바인더 장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뤘던 부분에서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가 있고요. 그다음 지번과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에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올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적법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은 최소 한 9개에서 11개까지는 11개까지는 충분히 맞추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등기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 방향성 자체가 이제 계속 통합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조금 심도 있는 지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 특이점은 이제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의 지문이 자꾸 병행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등기법은 12문항 중에서 A형 기준 19번 문제와 24번 문제는 실제 여러분이 참 풀기가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지적법에서 하나, 등기법에서 하나 해서 각각 한 문항 정도는 실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지적법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이라면 다 풀어낼 수 있고요. 등기법은 19번인가 24번 문제는 많은 학습량이 있었어도 실제 여러분이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지적 하나, 등기 하나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등기에서 두 문제를 몰아서 나왔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19번, 24번을 제외시키면 22문항인데 그 22문항 중에서 기존의 공부를 조금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 즉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20개 정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 2차 동차를 준비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한 16개, 17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유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문제 맞추세요라고 주는 문제다, 그죠? 지상경계, 지상경계. 결정기준, 옳은 것은 1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이 지문을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높고 낮음이 있으면 있을 유자 고저 유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네요. 그럼 1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바로 결정되어 버린다 그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뭐 나머지 지문들도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공유수매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에 우리 이거 암기할 때는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바깥 외 어깨 견자. 근데 경사면에 하단부 했으니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요 지문을 암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네요. 토지 절상 이렇게 해서 상단부. 근데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해면과 수면에 접하는 경우 이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해, 수, 면, 만, 최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근데 최소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연접되는 토지가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럼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암기할 때 고, 저, 무, 중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중앙 그죠? 상단부 했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번 유형과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다 맞추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2번 문제. 역시 지적 측량의 대상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 때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문제다 그죠?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 중을 제가 항상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했다, 그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현황이란 글자가 나온다, 그죠? 나왔을 때는 어떤 측량을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정답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임야도의 축척. 우리가 지적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의 축척은요, 총 7가지인데, 임야도는 고축척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임야도는 가장 높은 저축척을 사용합니다. 3000분의 1의 축척과 6000분의 1의 축척에서 디귿과 리얼, 이게 정답 2번. 3번 유형의 문제도 뭐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목 역시 나왔다, 그죠? 지목. 틀린 것은 제가 올해 여러분께 지목을 정리할 때 강조 많이 했죠. 그죠? 용도까지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제 지목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목에 관한 지문이 단답형으로 짧게 나올 것이 아니라 또 길게 장지문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복문 구조로 나왔을 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이제 그런 구조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을 보면 우리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여기까지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니까 여기까지는 지목이 유지가 맞습니다.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자, 이거 물을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한다. 재배. 우리가 연과 왕골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연, 왕골을 재배하면 답. 연, 왕골이 자생하면 뭐가 된다? 예, 유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재배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지목은 답.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5번. 올해 이제 특이사항이 등록상이 2문제가 나왔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등록상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적도 및 임야도, 그럼 합치면, 지적에 관한 도면. 그죠? 도면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소재는 전부니까 맞고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되는 고유 등록 사항이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각선과 그 수치. 우리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삼구. 삼각점, 점, 구조, 물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역, 리은, 띠끌, 리을, 미음에서 정답 5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등록상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실제 저랑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다음 지적측량 척부심사. 지적측량 척부심사도 출제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지적측량 척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경위 및 성과 해당 토지 등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지적소관청은이 아니라 뭐다?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시도지사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 지적측량 척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한다. 9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그죠?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척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가 아니라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했다. 그죠? 삼식이가 그죠? 삼식이가 어디 가서 그렇죠. 63빌딩에 가서 G79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체 없이와 7일 이내 요거 두 개 항상 제가 조심하셔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항상 뭐다?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4번 문제 답 찾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7번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이라는 글자는 들어와 있죠. 조사.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7번 문제 역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8번.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상.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전부. 자, 소유권의 지분 나오면 제가 뭘 떠올리라고 했죠? 그렇죠.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 나오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맞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가 뭐가 있었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공대 들어가지 않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번호 나오면 제가 뭐 빼고 다 등록한다고요? 그렇죠. 도면 빼고 다 등록한다. 그죠? 그러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되니까 역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 소유자, 이게 또 나왔네요. 그럼 3번 디귿지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의 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우리 또 뭐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의뢰할 수 없는 거 몇 개? 2개.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검사 측량하고 그 다음 지적 재조사 측량.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의뢰할 수가 없다.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지적 재조사 사업의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도 있는 경우.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체크하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 10번 축적 변경 시험 문제 나왔다. 그죠? 네. 축적 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란다. 이 경우 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고요? 그렇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5인 지적소관청. 5명 지적소관청.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제가 딱 두 가지 기억한다. 그죠? 권자가 나왔을 때 부동산 종합 공부의 권자는 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지적소관청. 근데 발급이나 열람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읍면동의 장에게. 그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을 보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열람이나 발급 똑같아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똑같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정답 5번 답 체크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요. 그
그 다음 12번.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피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무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맞고요. 지적공무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란만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제가 정보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항상 정확하게 정리하셔라. 그래서 비치 보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맞다 그죠? 그래서 맞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4개짜리가 없으니까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되었을 거예요. 리얼 지문은 바인드는 100장마다 하거든요. 이런 지문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거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만일의 경우에 니은, 디귿은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니은, 디귿이 들어간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니은, 디귿 2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데는요, 크게 지장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법 총평을 해보면요, 제가 총평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하면요, 12문항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은 12개 이번에 만점 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2문항에 나온 정답들 우리가 지식에서 너무나 많이 다뤄봤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적법은 12개 올해 만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1, 2차, 2차 기준, 2차만 하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1, 2차 동차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량이 공시법 공부량이 좀 적을 거잖아요. 그죠? 1차에 치중한다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 8개 이상은 충분히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지적법만 다시 한번 총평을 내려버리면 무난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적법의 시험의 분위기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제가 분석을 해보면 조금 뭐랄까 평이하게 하나의 지문을 암기하더라도 정확도 폭넓게 공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치중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법 보겠습니다. 자, 관공서 촉탁. 자, 관공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다, 그죠? 제가 관공서가 나오면 관공서는 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당사자는 할 수 없는 것을 관공서는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것만 비교해서 우리 검토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그거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정답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 관공서가 할 때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일반 당사자가 했다면 수리할 수 없는 게 맞지만 관공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받아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과 우리 관공서 신청을 많이 비교 검토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관공서인 경우에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1번 정답 찾아 들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독 신청. 역시 우리 단독 신청 뭐 꼭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독 신청, 직권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요거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죠?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 이거 어떻게 강의했어요? 내 거 내가 권리 포기로서 말소하러 간다. 그렇죠? 단독. 2번 수용 나왔잖아요. 수용. 그 자체로서 진정성이 확보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 그죠? 그 다음 채권 채권액을 감액한다. 감액. 그럼 이거는 근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채권 채권액을 감액한다. 그럼 혼자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그죠? 혼자 가서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공동이다. 그죠?
유증. 자, 유증 나왔네요, 유증. 유증 나오면 누구 떠올려라? 김변. 항상 김변. 유언집행자. 그렇죠. 그래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유언집행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증자를 권리자로 해서 무슨 신청? 그렇죠. 공동신청. 그래서 14번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이언이 단독.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당사자 능력. 제가 당사자 능력 나오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바꿔 읽으라고 했죠. 항상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안 되는 거 그냥 따로 암기하라 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뭐예요? 태아, 그죠? 학교, 읍면, 독립, 그 다음 민법상의 조합. 그죠? 이렇게. 되는 애들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근데 자연인, 법인, 비법인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안 되는 건 4가지. 그죠? 그럼 정답이 바로 보이잖아요. 민법상의 조합. 할 수 있다. 했으니까 X. 조합은 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사인 간의 토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자, 이 문제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검인과 관련해서 다뤄봤을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검인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아라 라고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이 계약의 종류는 뭐 한다? 불문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떤 식이든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계약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계약이 아닌 거. 그죠? 경매 계약 아니잖아요. 진정명의회복 경매 계약 아니죠. 그러면 기역, 니은은 들어간 거 다 틀렸잖아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그죠? 그러면 티끌 리을이냐, 티끌 리을, 미음까지냐를 봤는데 공인을 분할, 합의, 양도담보 계약, 합의, 약정,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티끌 리을, 미음에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과 같은 문제의 유형은 실제 우리가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폭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아마 4번과 5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4번과 5번에서 갈등을 하다가 4번 체크하신 분은 틀렸을 거고 5번 가신 분은 맞을 거고 여기에서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요 문구를 또 올렸다면 아마 5번 체크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옳은 것은 그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 제가 소유권의 일부 이거 나오면 뭐라고 바꾸라고요? 그렇죠. 지분, 공유니까 지분이 있겠다. 그죠? 그럼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되는데 지분 이전 등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하고 상관없이 권리의 일부 지분은 얼마든지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앞에 지문은요.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지문이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 부동산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하여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거래가액, 거래가액은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맞고요. 디귿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때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인일 때는 이렇게 강의했다. 그죠? 그때는 매매 목록을 제공한다. 맞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 지문도 너무 많이 다뤄본 지문이죠. 기존 기출 지문을 조금 병행해서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다뤄봤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번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천천히 지문을 읽어봤을 때 크게 문제를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다 다뤄봤던 유형들이고요. 평소에 강조 많이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18번 갑과 을은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 A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5억,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이 말은 말만 길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예.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맞죠?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두 번째, 존속기간도 기록해야 된다.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냥 당사자의 약정과 특약이 있으면 기록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하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예, 맞죠. 자, 그런데 이 3번 지문은요.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한 번 정도는 고개를 갸우뚱했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 등기의 전제 조건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존속기간 만료 후 이 표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전 등기를 뭐 할 때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뭐가 되어야지만 만료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은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자, 법정 갱신이 되면 그 효과는 발생하죠. 다만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등기해야 되죠. 처분 행위를 하려면. 근데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를 하려면 변경 등기를 뭐 한다? 해야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187조의 내용이죠. 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을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 일부 나왔다. 그죠?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부분을 표시한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정보 하나 나왔네요. 시험에 1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19번 문제는 출제위원이 출제 문제 줄 때 이거 틀려주세요. 라고 출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적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요 내용을 찬찬히 읽어 들어가면 풀 수는 있지만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이거 아니다 갸우뚱하면 바로 넘기라고 했죠. 왜? 등기 하나 지적 하나는 꼭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지문은 1번이 틀렸는데 을이 갑에 대한 동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C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하는 C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 끝부분이 아니라 그 A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에
실증 등기에 부기 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19번 유형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등장하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내년 시험, 내후년 시험 가더라도 이런 유형까지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참조로 이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평소에 자주 우리가 공동담보에 대해서 강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치 1번을 이거 문제를 이제 풀려고 덤벼드신 분들이라면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해석을 못했어도 1번으로 답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면 굉장한 실력이고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틀려달라라고 되었다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자, 지분의 용의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5.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맞죠?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의 열람은 가능하나 등기상 징수에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열람과 발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답 3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를 해야 한다. 맞고요. 등기한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많이 다뤘다. 그죠? 그래서 20번 상답 3번 체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21번. 자, 환매특약.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제가 반가웠죠. 환매권과 관련되는 등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꼭 알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다? 예, 필요적 기록사항은 꼭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환매 등기가 나오면 제가 갑 적어놓고 항상 문제 풀으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갑을 적을 필요가 없이 필요적 기록사항 물어봤으니까요. 매매 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D급과 리얼.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 질문이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맞고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여 본등기를 한다. 맞죠? 그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저당권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당권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것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아니니까요. 저당권은. 5번 질문, 우리 가등기에서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그죠?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이거 지문이죠.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등기 효력. 틀린 것은 다 일반적인 지문들이고요. 3번 지문이 정답인데 추정력과 관련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지, 사망자 명의로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사망한 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요. 그 등기 자체로서 추정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그러니까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등기 자체가 가령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마쳐졌다면 이 등기 자체의 추정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을 스스로가 입증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이 지문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추정력에서 통상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표제부 등기, 그 다음 가등기, 요거 두 가지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암기하고 가잖아요. 추정력은 사실 민법의 영역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등기에서 출제되었지만 근래 추정력이라는 부분에 비중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추정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다뤘는데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 때 1, 2, 4, 5번이 확실하게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3번 지문으로 체크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그래서 등기법은 16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여기에서 19번하고 24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기 어려웠고 16번하고 23번 문제는 우리가 풀 수는 있는데 항상 난이도가 조금 높은 난이도였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다, 그죠? 법원이 신탁의 변경 등기를 재판했다. 그럼 어디에서 했다는 거죠? 법원 관공서잖아요, 그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했으니까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다? 촉탁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이건 우리 자주 본 거다, 그죠? 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권 변경,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 변경 등기는 소행불 세 가지만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한다? 출제운이 틀려라 라고 내었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디귿. 네. 그 다음에 리얼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할 경우에는 동시에 하지 않는다. 리얼은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의 입장에 있었다면 통상 니은 지문하고요, 리얼 지문 요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았을 거거든요. 옳은 거 골라라 했는데 그러면 리얼이 일단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럼 리얼이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니까 아마 3번, 4번, 5번은 이렇게 걸러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지문은 맞거든요. 니은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억과 티귿에서 우리가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 문제를 푸셨던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억하고 티귿하고 이렇게 비교하다가 법원 이거 보면서 촉탁 이걸 밝혀내신 분들이라면 기억은 아니구나 해서 아마 니은과 티귿으로 답을 체크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기법 총평을 해보면요. 등기법 12문항 중에서 16번하고 23번 문제는 난이도상 이렇게 내용상이 어려운 분보다는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상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19번하고 24번 문제는 틀려주세요라고 틀리세요 라고 나온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을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체크 걸러내었을 때라면 여기에서도 한 2문항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나머지 8문항이잖아요. 그럼 8문항은 평이했었거든요. 여기 2개. 그래서 등기법은 올해 찬찬히 잘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한 10개 정도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 기준. 근데 1, 2차 동차를 준비하신 분이라면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법에서는 12개, 2차만 하신 분 12개 다 맞출 수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럼 2차만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 받았을 거고, 1,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16개에서 한 17개 정도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총평. 올해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가져가는데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줬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는 지문들이 올해도 여김없이 또 등장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기출 강의 해석을 마치면서 출제위원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출제했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정리를 잘 하셨어도 한 19개, 2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1차 동차하시는 분들 기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차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1, 2차 동차를 준비하신 분들 중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법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신 분이라면 한 16개에서 17개 정도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이 피와 땀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마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합격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쉽게 몇 문항 정도가 모자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결과에 여러분이 승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